강규태 부장판사 있었잖아요. 그 강규태 부장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조선일보인가 법률신문인가 어딘가에 그 강규태 변호사로 이제 새 출발합니다. 이런 또 광고 본 기억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 한번 그 조사를 갖다가 해 보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또 그 사이에 제가 옛날에 강규태 부장판사 이야기 한 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또 이런저런 그 일들이 더 있어가지고 그 부분 간단하게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화영 이야기하고 하면은 반반씩 하면 되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규태 부장판사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에요. 아마 강 부장이 저하고 그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왜냐하면 이제 조용한 사람이었나 봐. 그때 앞에서 이문정 부장검사 같은 사람도 이문정 부장검사도 우리 연수원 동기인데 이문정 부장검사는 굉장히 그때부터 연수원에서 뭐 자치회 총무 역할도 하고 이렇게 앞에 나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강규태 부장은 그렇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강규태 부장이 어쨌든 쭉 판사 생활을 갖다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했으니까 거의 뭐 만으로 23년 한 거죠. 횟수로는 24년을 갖다가 뭐 오래 했네. 제가 봤을 때. 근데 강 부장에 대해서 제가 유감인 거는 달리 유감인 것이 아니고 왜 유감이냐.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할 텐데 법을 어겼다. 판사가 법을 어기면 됩니까? 판사가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강규태 부장판사는 그 법을 어겼다. 법을 어겨도 한참 어겼다. 너무 어겼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이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러한 법이라고 하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공직선거법에 강규태 부장판사가 전 부장판사가 그 어긴 그 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위반의 정도도 너무너무 심하다. 6개월 내에 재판 끝내라고 부장판사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 부장판사가 6개월이 뭐야? 그 3배, 4배 이상 그 시간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법을 갖다 어겼으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뭐까지 했느냐? 변명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하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갖다가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니 판사가 그 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근데 법을 안 지키는 게 단순히 게을러서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무슨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많이 나왔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강규태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대 나왔는데 서강대 법대 동기들 단톡방에다가 이런 글 올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강규태 부장판사가 전라남도 해남 출신이에요. 근데 그 상경한 지 30년도 넘었대. 그랬겠지. 왜냐하면 90학번이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90을 갖다가 빼면 34년이겠네요. 그 서강대가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온 지 30년도 넘었는데 그 다음에 이 양반이 그 강규태 부장이 비싼 집에 사나 봐.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그러니까 종부세를 많이 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비싼 아파트 뭐 양문석 그 이번에 이제 의원님 되셨죠. 양문석 의원 예정자가 사는 뭐 30억짜리 40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집 내놓은 게 39억에 내놨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에 사나 봐. 어쨌든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출생지 하나로 사건 진행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답답하다.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강규태 부장이 그 해남 출신이라고 해서 비난한 겁니까?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비난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강규태 부장이 비난받는 거는 그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반드시란 말이 법전에 없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반드시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270조인가 그럴 텐데 그렇게 반드시 지키라고 규정한 그 법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판사도 아니고 부장판사가 어겼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갖다가 하면서 출생지 운운하나. 그러니까 오히려 부장판사가 사건 진행을 그렇게 느리게 그 일 처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본인의 출생지가 욕먹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대.
근데 조선시대 때 사또는요, 그 지금으로 치면 뭐 군수, 구청장, 시장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사또들은 뭘 했냐면은 시장도 되고 군수도 됐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재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원님 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 법을 갖다가 위반하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는 재판이 그게 원님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강규태 전 부장판사는 조선시대 사또같이 재판을 갖다 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2월 19일에 명퇴했고요. 2월 19일에 명퇴하고 3월에 개업을 했어요. 그 지금 사진 한 번만 좀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2월 달까지는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게 뭐 단순히 이제 명예롭다는 말도 있지만 그 명예는 뭐냐면은 명예퇴직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퇴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은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그 얼굴 나온 이 분이 이제 강규태 전 부장판사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은 사법연수원 때 아마 연수생 수첩에 있었던 그 사진이 아닐까 싶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좀 느껴지기는 하네. 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됐는데 그런데 강규태 부장이 그 사이에 또 어떤 것들을 했느냐. 2월 19일에 그 명퇴를 갖다가 했는데 1월 19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때 차라리 그냥 아무 말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뭐 이제 이 그 서강대 단톡방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러니까 1월 19일에 자기 입장을 갖다가 밝혔어요. 어디서? 법정에서. 판사가 법정에서 신상 발언하는 거는 제가 살다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 내용도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직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2월 19일 날 명예퇴직한다라고 딱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비난이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재판정에서 내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변명을 갖다가 주절주절 늘어놓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형사부 재판에 증인이 30명이 되는 대형 경제 사건이 8건이래요. 그러니까 증인이 30명이면 증인을 갖다 다 불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최소한 30번 정도는 해야지 끝날 사건인데 그런 사건들이 대형 경제 사건들이 8건이 있다. 근데 그 중에 4건은 구속 사건이다. 원래 구속 사건은 그 구속 기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사건인 공직선거법 사건을 매주 진행할 여력이 없었대.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사건은 불구속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지. 불구속 사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빨리빨리 진행할 여력이 없었대. 이게 판사가 할 말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에 반드시 6개월 내에 끝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본인이 뭐 법 위에 있나? 부장판사 정도 되면 막 법을 무시하면 되나? 부장판사일수록 더 법을 갖다가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구속사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아무리 대형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형 사건 뭐 형법에 무슨 법에 무슨 특별법에 이 사건은 반드시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이런 규정 있는 그 법이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사가 그렇게 하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직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공식적으로 담당 보직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대개 2년 단위로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시간이 벌써 이제 내가 좀 있으면 다른 데 가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선고하는 게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도 맞지가 않아요. 왜 맞지가 않느냐?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도 저랑 연수원 동기거든요. 김동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대장동 위례, 뭐 백현동 이 사건, 큰 사건도 맡고 있고 위증교사죄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김동연 부장도 아마 2년 채웠을 거예요. 2년 채워가지고 그 강규태 부장의 말대로라고 하면 김동연 부장도 딴 데 가야 돼. 하지만 법원에서
김동연 부장 대법원에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으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이거 맡았으니까 중요한 사건이니까 끝내고 그 다음에 가라. 그러니까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2년 더 있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수원에서 지금 뭐 있습니까? 쌍방울 사건 있잖아요. 이화영 사건. 그거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도 2년 됐어요. 이제 딴 데 가야 돼요. 딴 데 가야 되는데 다른 데 안 보냈어요. 이화영 사건 끝내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강규태 부장도 만약에 사표 안 냈으면 지금도 그 담당하고 있었을 거라. 근데 제 생각에는 강규태 부장 그냥 옷 벗는 게 나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런 식으로 뭐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질질질 끌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증인이 49명이었는데 그 강규태 부장이 처리한 그 증인이 몇 명이냐면은 33명 처리했어요, 지금까지.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16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갔는데 벌써 그 기간 동안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33명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6명 남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한 1년 정도 뭐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강규태 부장의 후임으로 누가 왔느냐? 한성진 부장판사가 왔는데 한성진 부장판사도 보니까 저랑 또 연수원 동기더라고요. 한성진 부장판사는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이제 그 연수원 수료하고 지금 이렇게 쭉 그 이제 판사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2011년에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가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사람들이 또 그 자라보고 논란 같은 뭐 소뚜껑 보고 어쩐다고 또 한성진 부장도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성진 부장은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이런 인권법 연구에 가입을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해온 재판은 그냥 무리 없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치우치거나 그런 거 없이 재판을 갖다가 해왔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강규태 부장판사가 2월 15일에 그 사직의 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어요. 원래 이제 판사나 검사들은 이제 또 뭐 한 부장 정도 뭐 평판사나 평검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내가 개업한다 그러면은 뭐 동료 판검사들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본인의 또 소외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퇴임의 변 같은 것들을 내부망에 그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그걸 내부망에 이제 올리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소외를 알리는 그런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광고죠 뭐. 아니 내가 부장판사하고 이제 옷 벗으니까 아니 뭐 남아있는 법원에 뭐 판사님들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이제 나도 좀 잘 봐주세요 뭐 이런 게 거의 뭐 관례같이 옛날부터 그런 일이 딱 있었는데 2월 19일 명퇴니까 강규태가 이걸 올린 게 2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사직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직하는데 불미스러운 논란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법원에 그 폐를 갖다가 끼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직 강규태 부장이 70년생인가 71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판사 정년이 뭐 60세부터 65세까지 그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그 직급에 따라 가지고 아직 그 정년이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남은 거니까 그 정년 퇴직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본인 말로는 정년 퇴직이라고 하는 종착역까지 가기에는 모든 면에서 능력이 부족하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재판 진행 이렇게 하고 법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는 걸 보니까 능력이 조금 이렇게 출중한 분은 아니다. 출중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제 종착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니까 내가 기차를 타고 있다는 거지. 그 판사라는 법원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있는데 법원이라고 하는 기차, 법원이라고 한 열차 밖 세상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네. 그러면서 두려움보다 궁금한 생각이 더 커가지고 이제 열차에서 하차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판사 생활을 거치면서 판사 생활을 되게 이제 배석 판사하고 단독 판사하고 부장 판사하고 그렇게 이제 쭉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배석에서 부장판사까지 판사 생활을 거치면서 무거워지는 책임감, 복잡한 사건들의 중압감, 악성 당사자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법원 식구들이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무거워지는 책임감 있으면 책임감 있게 판결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악성 당사자로 인한 스트레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본인이 제대로 일을 갖다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법원 식구들한테 고맙대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법원 식구들한테 고맙겠죠. 근데 그 강규태 부장 판사한테 고마워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식구들은 나는 법원 식구들한테 고마워. 그런데 나를 무지하게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겠습니까? 민주당 사람들.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만약에 강규태 부장판사가 그 공직선거법 재판을 공직선거법 규정에 맞게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렸으면,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은 이미 작년에, 올해도 말고 이미 작년에 나왔을 거였거든요. 대법원까지. 고등법원 거치고 대법원까지 작년에 나왔을 거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뭐 김문기 처장을 갖다가 모르는 것이 진실이었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갖다가 했을까요? 과연 이제 한성진 부장이 이제 맡아가지고 재판 진행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한성진 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무죄 이런 식으로 때릴까요? 생각할 수 있는 딱 하나는 뭐냐면은, 그게 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유죄냐 무죄냐도 중요하지만 그 형량이 100만 원이냐 90만 원이냐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원 의석이 200석이냐 199석이냐가 중요했던 것 이상으로 100만 원이냐 99만 원이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유죄 그러면서 99만 원 때릴 수는 있었겠지. 고등법원이나 그렇게.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무죄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면 말고지만.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유죄로 나왔는데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그런 의석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아무리 개항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개항을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당선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민주당 사람들과 이재명 대표는 강규태 부장판사에 대해서 무지하게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강규태 부장판사 이제 검색하면 사무실이 어딘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으면 강규태 이제 변호사죠. 강 변호사한테 사건도 많이 맡기시고 그래가지고 강규태 부장도 이종근 변호사처럼, 강규태 변호사도 이종근 변호사처럼 한 달에 4억도 벌고 5억도 벌고 1년에 한 40억도 벌고 50억도 벌고 까짓 거 한 1년에 한 100억도 벌고, 그렇게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 사람들은 만들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씁쓸한 바람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